2025년 10월 28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헤데라 HBAR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 은행이 이미 테스트한 코인일까? 실사용, 공급 리스크 정리입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헤데라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네트워크에서 쓰는 코인이 HBAR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그냥 원화 헤데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원화 마켓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알트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원화 헤데라 마켓이 열려 있어서 원화로 바로 거래가 됩니다. 이 코인이 왜 관심을 받냐면 한 줄로 말하면 기업과 은행이 실제로 돌릴 수 있는 빠른 공공 네트워크라는 서사 때문입니다. 헤데라는 그 네트워크 수수료로 쓰이고 네트워크를 지키는 담보 스테이킹 역할도 하고 결국 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기본 연료 같은 존재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헤데라는 그냥 우리 메타버스에서 땅 팔 겁니다. 같은 공상형 스토리가 아니라 은행 송금, 공급망 추적, 디지털 신원 같은 현실 업무 쪽을 밀고 있어요. 실제로 신한은행, 태국 SCB 등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 송금 테스트도 했습니다. 이건 원화, 바트화, 대만 달러 등 실제 통화를 토큰화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바꿔보내는 실험이었어요. 이게 진짜 은행 간 결제 레일로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를 키웁니다. 둘째, 이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은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이라는 위원회가 잡고 있는데 여기에 구글, IBM, LG, 신한은행 같은 실제 기업 기관들이 들어와서 방향을 결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아무나 굴리는 익명 코인이 아니다. 기업이 직접 관리한다라는 신뢰 이미지를 주려는 구조예요. 셋째, HBAR의 전체 발행량은 500억 개로 고정돼 있고 지금은 그중 상당량이 이미 시장에 풀려 있어 유통량이 약 420억 개 이상, 즉 80%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일정 물량은 더 풀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공급 압력은 투자 시 꼭 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넷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미 글로벌 상위 코인 20위 안팎으로 취급되고 있고 원화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나올 정도로 유동성이 있는 편이라 듣보잡 잡코인 단계는 지났다는 인식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라서 예전 같은 초저평가 프레임은 약해졌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이걸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코인의 프로젝트 기본 정보입니다. 헤데라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곤 하지만 실제로는 해시그래프라는 별도 합의 방식을 쓰는 퍼블릭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헤데라는 그 네트워크의 기축 토큰이에요. 핵심 철학은 기업과 은행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속도, 수수료,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헤데라는 우린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들쭉날쭉한 기존 블록체인의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래 확정, 즉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수수료도 예측 가능하게 낮게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설명하죠. 이 프로젝트는 그냥 개발자들만의 장난이 아니라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이라는 운영위원회가 전략을 잡습니다. 이 카운슬은 최대 39개 글로벌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소개되고 구글, IBM, LG전자, 신한은행, 체인링크 랩스 같은 현실 세계 회사, 기관들이 실제 멤버라고 홍보돼 왔어요. 이 기관들이 기술 방향과 정책을 표결로 정합니다. 장점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증한다는 신뢰 포인트입니다. 단점은 그 얘기는 곧 탈중앙성이 약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냐? 라는 비판입니다. 완전한 아무나 참여 자유시장 구조라기보다 선별된 기관 연합이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에 가깝기 때문이죠. 기술 구조, 즉, 왜 빠르고 싸다고 하는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채굴 방식이고 이더리움은 지금 지분 증명, POS 기반입니다. 헤데라는 해시그래프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씁니다. 이 합의는 노드들이 서로 정보, 트랜잭션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누가 언제 누구에게 뭘 전달했는지까지 공유하고 그 기록만으로 가상 투표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빠르게 순서를 합의하고
추가로 복잡한 메시지를 돌릴 필요 없이 거래를 거의 즉시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TPS, 즉 초당 처리 건수가 높고 지연이 적고 수수료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소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EVM 호환성입니다. EVM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인데 헤데라는 이더리움 개발자여도 우리 체인에서 거의 그대로 돌아가게 해줄게라는 전략을 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디파이, NFT, 토큰화, 코드들을 큰 수정 없이 가져오기 쉽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완전 낯선 기술 스택보다 검증된 스택이 편하죠. 현실적으로 이건 은행 송금, 공급망 추적, 디지털 신분증, 자산, 토큰화 같은 엔터프라이즈형 사용 사례를 빠르게 POC, 개념 증명까지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한은행, 태국 시암상업은행, 줄여서 SCB 계열의 테크 회사가 참여한 스테이블 코인, 해외 송금 실험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 POC는 원화, 태국 바트, 대만 달러를 토큰화해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실제 환율에 맞춰서 정산까지 돌아가는 걸 테스트했습니다. 토크노믹스, 헤데라의 경제 구조입니다. 헤데라는 최대 500억 개로 공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건 늘어나지 않는다고 프로젝트 측은 말합니다. 전체 물량은 이미 다 미리 찍어둔 상태로 시작했고 트레저리 재단이 일정 스케줄에 맞춰 시장으로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환 공급량, 즉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양이 약 420억 헤데라 이상, 즉 전체의 80%대 중반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돼요. 이런 높은 유통 비율은 한편으로 이미 많이 풀렸다, 덜 묶여 있다는 장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단이 아직 들고 있는 물량이 더 풀릴 때마다 공급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헤데라 트레저리, 금고는 분기마다 계획적으로 헤데라를 풀고 이게 시장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헤데라의 쓰임새는 단순 투자 상품 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를 내는 연료,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스테이킹 자산, 디앱과 서비스들이 돌아갈 때 비용을 지불하는 기본 단위, 즉 헤데라 생태계가 실제로 쓰일수록 헤데라의 실사용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급은 500억으로 뚜렷하다. 하지만 남은 물량이 계속 풀릴 수 있다. 수요는 네트워크 실제 사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 이게 토크노믹스의 본질이에요. 왜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이 부분이 진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죠. 첫째, 은행, 핀테크 실험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신한은행, 태국 SCB TCHX, 대만 쪽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 송금. POC는 한 태국 대만 통화관을 거의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정산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말은 이 네트워크가 그냥 게임 아이템 주고받는 용도가 아니라 국경 간 송금 레일 후보로 테스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시가총액과 유동성입니다. 헤데라는 현재 전 세계 시총 순위로 보면 상위 20위 근처까지 거론되고 2025년 들어서는 1일 기준 수십억 달러 단위의 시가총액과 수억 달러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날들이 관측됐습니다.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계열 자료 기준으로 헤데라는 수백 원대 구간에서 크게 오르내렸고 한국 원화마켓에서도 시간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 거래가 터질 정도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국내 개미가 바로 사서 바로 팔 수 있는 알트라는 심리적 매력을 키웁니다. 셋째, 정치적인 신뢰 이미지입니다. 헤데라는 우린 아무도 모르는 익명팀이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과 은행이 모여서 관리하는 퍼블릭 네트워크야라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은 구글, IBM, LG, UCL 같은 기업, 기관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세워왔고 최근에는 이 카운슬이 메타마스크 같은 메이저 지갑 연동, 자산 토큰화 툴킷 공개, 공공기관 협업 확대 등
로드맵을 발표하는 형태로 존재감을 유지 중입니다. 넷째, 가격 탄력, 변동성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헤드라는 특정 뉴스의 파트너십, 규제 친화 메시지, 디지털 신원, 토큰화 발표 등이 나올 때 하루 5 내지 10%씩 튀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튄 다음에는 또 빠르게 반납하는 비자 패턴도 나와요. 그래서 단타 트레이더들 시선도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때 체크할 것들입니다. 장점, 리스크, 단타 타이밍까지. 먼저 장점부터. 장점 1. 실사용 스토리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해요. 은행 송금, 공급망 추적, 공공 기록. 투명화 같은 현실 문제의 헤데라가 계속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알트코인과의 차별점입니다. 신한은행과 SCB텍 회사의 해외 송금 POC처럼 실제 금융기관이 테스트한 사례가 이미 공개된 상태라서 이건 그냥 말뿐인 백서 아니다라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장점 2. 기업형 거버넌스입니다.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은 구글, IBM, LG 같은 실제 회사들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향을 논의하고 투표하는 구조라고 설명됩니다. 이건 규제나 은행 상대 영업에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익명 코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장점 3. 토큰의 역할이 명확하다. 헤데라는 네트워크 수수료, 스테이킹, 서비스 구동이라는 분명한 쓰임새가 있고 이건 토큰의 내재 수요 논리를 만들어줍니다.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일수록 헤데라를 써야 한다는 구조예요. 이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1. 완전한 탈중앙은 아니다. 기업형 거버넌스라는 건 동시에 소수 거버넌스 멤버에 의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정치적 이유나 규제 리스크로 빠지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뢰를 무기로 쓰는 대신 중앙화 논란을 떠안는 구조예요. 리스크 2. 공급, 언락 압력입니다. 헤데라는 총 500억 개가 상한이고 이미 대부분 풀렸지만 아직 트레저리, 재단이 들고 있는 물량이 있고 이게 분기별로 시장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순환 공급량이 420억 개 이상, 전체의 80% 이상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빠르게 풀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리스크 3. 규제 민감도입니다. 헤데라의 스토리는 은행, 공공기관, 실사용입니다. 멋있죠? 동시에 규제에 막히면 바로 속도가 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같은 건 규제 이슈 한 번만 걸려도 은행이 발을 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타 스윙 관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타주의 1. 이미 오른 상태에서 쫓아가기는 특히 위험하다. 헤데라는 뉴스 나오면 갑자기 하루에 5%, 8%, 10%씩 튀는 날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절반을 반납하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즉, 위에서 따라붙으면 순식간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구간 조정 때 진입 전략을 더 많이 씁니다. 단타주의 2. 일정표를 보라. 대규모 언락이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다 같은 이벤트는 곧 공급 증가 가능성입니다. 공급이 늘기 직전 단기 펌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헤데라는 단타로 접근할 때 뉴스만 보지 말고 토큰 릴리스, 언락 캘린더랑 같이 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단타주의 3. 원화 마켓 특성입니다. 헤데라는 원화로 바로 살 수 있는 만큼 한국 투자자 심리에 불이 붙으면 거래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급등 급락이 빨라집니다. 즉, 국내 시장만 보고 판단하면 과열 구간에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글로벌 시세, USDT, USD와 비교해서 괴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내면 헤데라는 은행 기업이 실제로 돌리는 빠른 공공 네트워크라는 강한 현실 서사를 가지고 있고 그 덕분에 시총 상위권까지 올라온 메이저 알트입니다. 하지만 공급 언락과 중앙화 논란, 규제 민감도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장기 투자는 이게 진짜 은행, 공공인프라로 채택되느냐를 봐야 하고, 단타는 뉴스, 언락, 한국원화과열, 이 세 가지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